네, 2022년 7급 기출문제 6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6번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공이 10개가 있는데 흰 공이랑 검은 공이 있어. 그렇죠? 몇 개인지는 몰라. 그래서 귀무가설은 5개 이하다. 대립가설은 6개 이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증명할까 했더니 공을 3개 뽑아서 셋 다 흰색이면은 흰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니까 흰색 공이 많다라는 주장을 어떻게 보면은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세 개 공 다 흰색 나오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기로 한 거야. 자, 이때 2종 오류의 발생 확률의 최대값은, 그쵸? 지금까지는 대립가설이 요로 할 때 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갑자기 최대값은 구하는 문제로 살짝 업그레이드가 됐다. 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근데 뭐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2종 오류 구하는 방법은, 자, 2종 오류가 일단 뭐야? 대립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 채택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오류라고. 대립가설이 참이면은 대립가설 채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귀무가설 기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각 못 하고 귀무가설 그대로 채택해 버리는 오류가 2종 오류라고. 되시죠? 자, 그럼 대립가설이 일단 참이니까 대립가설은 뭐야? 흰공의 개수가 6개 이상이다. 근데 공은 총 10개야. 그러니까 흰공의 개수가 몇 개일 수가 있어? 대립가설은 6개일 수도 있고 7개, 8개, 9개, 10개일 수 있을 겁니다. 되시죠? 자, 그럼 그 중에서 기무가설을 채택하려면 뭐 해야 돼? 3개 공이 다 흰색이면 기각하니까 한 개라도 보면 한 개라도 검은색 공이 나오면은 귀무가설 채택해 버리게 되죠. 그쵸? 자, 흰 공이 6개인데 3개 뽑았어. 근데 한 개라도 검은색이 나오게 되면은 기무가설을 채택해 버리니까 이게 바로 2종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각 경우마다 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이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구해 볼 수가 있겠죠. 되시죠? 자, 그럼 이 경우들 중에서 가장 최대로 나오는 최대값 확률을 구해 봐라, 이런 말이야. 되시죠? 그럼 6개부터 10개 중에 어떤 경우가 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을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되시죠? 그럼 당연히 극단적인 곳에서 이종 오류가 확률이 최대값이 나올 거니까 6개인 경우 아니면 뭐야? 10개인 경우겠지. 그렇죠? 뭐 중간 이 확률값이 점점 줄어드나 점점 늘어나나 아무튼 뭐 이렇게 중간은 그렇게 변할 테고 어쨌든 요 가장 최고 끝단에서 이종 오류 발생할 확률이 최대로 나올 거라고. 자, 그럼 10개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흰 공이 10개 있어. 10개 공 중에 흰 공이 다 10개야. 그럼 공을 3개 뽑아. 되시죠? 공을 3개를 뽑아. 그럼 다 뭐 나오겠어? 다 무조건 흰 공만 나오겠지. 10개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종 오류는 뭐야? 한 개라도 검은색 공 나오는 게 이종 오류인데 무조건 흰색만 나와. 그럼 얘는 이종 오류 발생할 확률이, 이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몇이야? 0이 되겠죠. 그렇죠? 흰 공이 10개면 흰 공밖에 안 나오니까. 되시죠? 아, 그럼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점 이종 오류 발생 확률이 0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때가 이종 오류 발생할 확률이 최대로 발생하겠구나. 자,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자, 이런 생각을 시험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다. 자, 요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건 이제부터 할 건 뭐야? 이종 오류 확률을 구하는데, 자, 지금 흰 공은 6개, 검은 공이 4개 있는 경우야. 그 경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귀무가설을 채택할 거니까 한 개라도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의 확률을 구해주면 이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되시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해? 1 빼기 한 개라도 검은 공 나오는 거의 반대말은 뭐야? 셋 다 흰 공 나오는 경우잖아. 그쵸? 그래서 1 빼기 6건으로 해갖고 10개 중에 공 3개 뽑는데 진짜 흰색 공만 터져 나오는 거야. 6개 중에 3개 다 흰색 공만 나오는 거야. 이 경우를 뭐 해주면? 빼주면 한 개라도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되시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1-654 19, 8이니까 어차피 3, 2, 1은 이렇게 약분 되니까 약분 그쵸? 9, 2, 3의 약분 8, 2, 1 되니까 1-6분의 1이 되네. 그래서 정답 몇이야? 6분의 5. 그래서 6분의 5가 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값이다. 흰 공이 6개인 경우가. 되시죠? 흰 공이 6개인 경우에 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6분의 5로 최대값이 나오게 된다. 자, 요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요 생각을 시험장에서 1분 내로 해야 되니까 어렵다. 그래서 난이도 2개
뭐 일단 뭐 정 모르더라도 그냥 6개 놓고 그냥 풀었으면 정답이 나오긴 나오니까. 그래도 어쨌든 정답을 맞추려면 잘 모르고라도 맞출 수는 있긴 있는데 이런 안에 의미가 담겨 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자, 편의라는 말을 처음 보진 않았는데 편의를 진짜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어서 어려운 문제로 볼 수가 있죠. 되시죠? 자, 편의가 뭘까? 자, 우리가 편의 들어가는 것 중에 요걸 했습니다. 불편 추정량 구하는 건 지금까지 계속했어. 자, 불편 추정량이 뭐야? 불편 추정량이 영어로 뭐야? unbiased estimator죠. 그쵸? 되시죠? 바이어스 이게 편인데 이게 없다고. 그쵸? 그 불편 추정량의 정의가 뭐야? 이 추정량의 평균과 진짜 실제 모수가 일치하면은 그걸 불편 추정량이라고 했잖아. 그쵸? 근데 이걸 엄밀히 말하면 다시 쓰면은 요렇게 된다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이 값이 뭐면 0이면은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값이 뭐길래 이 값이 바로 편의라고. 되시죠? 편의가 0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unbiased estimator 해갖고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되시죠? 아, 편의라는 거는 우리가 구하려는 추정량의 평균값 빼기 모수구나. 되시죠? 요렇게 구하는구나. 이게 편의의 정의구나. 뭐 이제는 기억해야 되죠. 앞으로도 뭐 편의 구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반드시 이 편의의 정의를 기억해주고 있으셔야 됩니다. 되시죠? 자, 그럼 해볼게. 우리가 구한 요 추정량이 뭘로 하기로 했어? 이걸 n 플러스 3분의 y 마이너스 2로 하기로 했잖아.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n 플러스 3분의 y 플러스 2네. y 플러스 2의 평균 구하고 거기서 빼기 세타. 세타가 뭐야? 모수잖아. 원래 모수가 뭐야? p잖아. 지금 p의 추정량을 구한 거잖아. 그쵸? 이게 바로 뭐다? 바이어스, 편이다. 되시죠? 그럼 요거만 뭐 해주면 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차피 n이나 요런 건 다 뭐야? 그냥 숫자잖아. 4 플러스 3 플러스 2 이런 거 다 숫자잖아. 그쵸? 그럼 얘네들은 밖으로 빼버리고 그럼 n 플러스 3분의 1에 2에 y 플러스 2 요렇게 되고 빼기 p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2y 플러스 2를 계산해 줘야 되잖아. 2y 플러스 2도 플러스 2도 이렇게 앞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2y를 계산해 줘야 되잖아. 근데 이 y가 뭐야? 이항분포 mp 총 횟수가 n, 성공 확률이 p인 이항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잖아. 그쵸? 그럼 그거에 대한 평균이 뭐야? 바로 mp죠. mp. 그쵸? 이항분포의 평균은 뭐야? mp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쓰면은 n 플러스 3분의 mp 플러스 2 마이너스 p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걸 계산해주면 mp 플러스 2가 되니까 요거를 계산해주면 된다. 그럼 이거를 이제 뭐에 통분해갖고 뭐 계산해주면 되겠죠. n 플러스 3분의 mp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그럼 p에다가 여기다 n 플러스 3을 곱해주면 되니까 mp 플러스 3p 요렇게 되겠네. 그쵸? 그럼 이게 빼기니까 여기도 이렇게 빼기로 하면은 이렇게 둘이 없어지고 그럼 n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p만 남게 되겠네. 되시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였다. 근데 편의라는 거를 실제로 이렇게 구한다는 거를 처음 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낯설기 때문에 뭐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처음 이 편의라는 걸 어떻게 구하는지 이 식을 처음 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로 처음 출제된 2022년도에 처음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 어려움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자, 다음 8번 구간 2에서 4인 균일 분포에서 10개 표본을 뽑았어. 되시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자 뽑힌 표본 중에 첫 번째로 나온 표본의 제곱값은 몇이냐 어떻게 구하냐 기억 되시죠? 자 제곱은 어떻게 구해? 2x 제곱 이거 구할 때 우리가 뭘 이용합니까? 분산 이용하죠. 그쵸? 왜? 분산의 정의가 뭐니까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그쵸? 그럼 요거만 구하려면은 이거 이렇게 넘겨갖고 둘이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죠.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은 우리가 제곱의 평균값 구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요거 많이 구했잖아. 그렇죠? 그럼 x1 여기 이 사이에서 균일 분포에서 나온 나온 그 값의 분산이 몇이야? 그렇죠? 그럼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균일 분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데 자, 균일 분포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 평균은
평균은 중앙값으로 구한다고. 어차피 2에서 4까지 확률이 다 뭐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평균은 뭐야? 이거의 제일 가운데니까 몇이겠어? 3이 되겠죠. 그쵸? 2, 4에 딱 가운데니까 3이 된다고.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자, 분산은 12분의 구간 길이 제곱으로 구합니다. 그쵸? 뭐 이거를 외워놨으면은 바로 풀 수가 있고, 이걸 안 외워놨으면은 이제 어떻게 구해야 돼? 진짜로 이 인테그랄 이용해서, 아니면 이걸 아니면 이걸 진짜 뭐 해야 돼?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해서 x제곱 집어넣고 요거에 확률 밀도 함수가 2분의 1일 거 아니야. 구간 길이가 총 2니까 확률 밀도 함수 fx가 2분의 1이니까 요걸 이렇게 적분해서 계산해 줘도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2x제곱을 구하셔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왠지 균일 분포의 분산 구하는 거는 그냥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제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진짜 분산 구하는 걸 시험 문제에 내보겠다. 자, 요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요 식을 이제 외우도록 합니다. 되시죠? 12분의 구간 길이의 제곱이라고. 자, 지금 구간 길이가 2입니다. 되시죠? 그러면은 12분의 2에 제곱하니까 약분하면 몇이야? 3분의 1이 되겠죠. 아하, 그래서 요 2x제곱은 3분의 1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니까 9. 그래서 3분의 28이 됩니다. 정답 기억 맞죠? 되시죠? 자, 물론 이거를 이렇게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해서 x제곱 2분의 1 dx 요렇게 구하셔도 된다고. 그러면은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6분의 1 x 세제곱인가? 하고 2, 4 대입하니까 6분의 4의 세제곱하면 몇이야? 4, 4, 16, 64 마이너스 2x제곱은 8이니까 6분의 56이 되고 약분하면은 3분의 28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물론 구할 수 있다. 근데 원래 제곱의 평균은 보통 이렇게 구하니까 우리가 요 분산 구하기 위해서 균일 분포의 분산 구하는 식 12분의 구간 길이 제곱 별로 외우기 어렵진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외워주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원래 확률 밀도 함수 이용해서 평균 구하듯이 당연히 적분해서 구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니은 2에서 x4까지 px12 x보다 작을 확률은 2-2분의 1x. 이것도 어렵죠. 그쵸? 의미를 해석하는 게. 자, 니은 px12 x보다 작을 확률 구해보래. 되시죠? 그럼 이거는 뭐 물론 자, 이렇게 내가 2부터 4까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fx는 2분의 1로 정의된 균일 분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거기에 어떤 x값이 요렇게 있어. 그쵸? 그럼 이거보다 클 확률을 구하래. 클 확률은 뭐야? 요만큼 넓이가. 확률은 뭐야?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이 뭐야? 넓이죠. 그쵸? 그럼 요 넓이를 구해봐라. 요런 말이잖아.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가로 길이가 4-x고 곱하기 세로 길이가 몇이야 지금? 다 2분의 1이잖아. 그쵸?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럼 2-2분의 1x 이렇게 나오죠. 물론 적분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요 넓이가 확률이니까 자, 요렇게 해서 구해주면 니은도 뭐야다? 맞다. 되시죠? 자, 여기 나온 요 x1이나 x10은 그냥 이 10개 표본 중에 아무거나 한 놈, 그냥 첫 번째로 나온 놈, 10번째로 나온 놈이란 뜻이야. 되시죠? 그러니까 뭐 전혀 뭐 이게 뭐 순서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얘가 균일 분포에서 튀어나왔다 생각하고 그냥 푸시면 된다고. 되시죠? 대신에 요 디귿이 x하고 뭐가 돼 있어? 10 요렇게 돼 있잖아. 그쵸? 얘는 뭐야? 총 뽑은 10개의 표본 중에서 가장 무슨 값? 큰 값이래. 최대값이래. 되시죠? 가장 최대값이라고. 그럼 이게 이제 뭐야? 이제부터 순서 통계량 문제가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순서 통계량 최대값의 누적 분포 함수 구하는 식, 그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 구하는 식을 외우시려면 외우라고 했어.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외우기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것까지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기에는 공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요거 평균 구하는 법은 뭐 쉽게 했죠. 그렇죠? 한번 구해 본 적이 있다고. 한번 기출 문제에도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2부터 4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10개의 값이 나와 줘야 된다고. 그렇죠? 하나, 둘, 셋, 뭐 땡땡땡 해갖고 이렇게 해서 10개 값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제일 작은 애들부터 이름을 뭘로 줘? x1, x2, x3 이렇게 해갖고 얘를 제일 마지막 놈을 x10 이렇게 짓는다고. 되시죠? 그럼 이거를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럼 이 구간이 균일 분포기 때문에 뭐에? 다 일정하게 튀어나오게 된다고. 되시죠? 자, 그럼 구간이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하나 하고 1번 나오잖아. 그쵸? 그럼 여기 하면서 10개, 11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총 요 간격이 11개가 존재하게 된다고. 그쵸? 그럼 요 총 길이가 2니까 11개로 쪼개면 이 하나당 몇이야? 11분의 2씩 되겠죠. 그쵸? 11분의 2씩 건너가서 예를 들어 2x1의 가장 최소값의 평균은 2 더하기 11분의 2 요렇게 나와 줄 겁니다. 그렇죠? 무수히 많이 뽑아서 평균이라는 게 무수히 많이 뽑아서 균등화시킨다 이런 의미니까 이 구간들이 다 뭐예요? 균등하게 나온다고. 균일 분포에서는 되시죠? 그다음 균일 분포에서만 순서 통계량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x10의 평균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최대값의 평균. 그럼 얘는 뭐야? 4에서 11분의 2만큼 빠꾸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얘가 11분의 44니까 11분의 42가 나오겠네. 되시죠? 근데 5분의 19라고 했으니까 디귿 틀렸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당연히 어려운 문제였다. 그렇죠? 이걸 다 생각해서 뭐 확률 밀도 함수, 그렇죠? 이 확률의 정의, 적분,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다. 자,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자, 이제 9번부터는 그래도 조금 다시 이제 쉬워지기 시작한다고. 자, 200명씩 나눠서 A, B 복용시킨 다음에 각각의 치유율에 대해서 비교하기로 한다고. 되시죠? 근데 얘는 뭐야? 지금 작다를 보는 거기 때문에 왼쪽 무슨 검정이야? 단측 검정이 되겠죠. 자, 그럼 그때의 유의 확률 구하는 거니까 자, 비율 차, 모비율 차의 비교는 뭘 따라? 정규 분포를 따르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를 검정 통계량 만들어서 하면은 왼쪽 단측 검정이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겠어? 여기에 어떤 검정 통계량 값이 나오겠지. 그쵸? 물론 여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쪽에 나오든 상관없이 어쨌든 유의 확률은 뭐야? 대립가설 방향으로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라고. 근데 왼쪽 단측 검정이니까 이쪽이 대립가설 방향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넓이를 구해주면, 요 확률을 구해주면 이게 바로 뭐야? 유의 확률. 우리가 줄여서 뭐라 불러? P값이라고, P밸류라고 부르는 값이 나와주게 됩니다. 되시죠? 요거 구하란 소리네. 그쵸? 그럼 이 검정 통계량보다 뭐한 확률?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을 구해주면 되죠. 되시죠? 자, 그러면은 모비율의 차이 구할 때 검정 통계량 어떻게 구해? PA 추정량 빼기 PB 분의 루트 N1 분의 이거 표본 공동 비율이라고 두 개를 합쳐서 비율을 낸 거에 로 이용해서 뭘 구해?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해줘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럼 PA가 몇이야? A의 지금 치율이 표본 뽑아봤을 때 몇이야? 0.4 40%래잖아. 그쵸? 그럼 B의 치율은 60%니까 0.6이겠죠. 되시죠? 그다음 루트. 자, 그럼 공통 비율은 뭐야? 얘는 40% 치유됐고 얘는 60% 치유됐는데 둘이 표본수도 똑같아. 그럼 이거를 400명으로 합쳐서 보면은 얼만큼 치유된 거야? 50% 치유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표본 공통 비율이 몇이야? 0.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200분의 0.5 곱하기 0.5 더하기 얘도 200개니까 200분의 0.5 곱하기 0.5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0.2분의 200분의 0.5니까 둘이 합치고 곱하기 2 때리고 요거 나눠서 이거 100이니까 10분의 0.5로 루트가 벗겨지겠네. 그쵸? 그럼 1분의 이렇게 계산하면은 0.5분의 10 곱하면은 마이너스 2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 4가 나온다고. 이건 뭐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나중에 천천히. 어쨌든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그것보다 작을 확률.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보다 뭐에 작은 확률이 나올 게 유의 확률이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파이 x는 뭘 의미해?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를 의미해서 요 x까지의 나올 누적, 지금까지 나왔던 누적된 확률값, 그거를 파이 x라고 쓴다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4까지 누적된 확률값을 내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구하려는 값이 뭐야? 파이 마이너스 4.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다음 10번. 자, 100명 중 1명꼴로 가면 되는데 검사하는데 그렇게 해서 두 번 검사했는데 모두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실제 감염된 놈만 찾아봐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무슨 문제야? 조건부 확률 문제죠. 되시죠? 자, 그럼 이제 그냥 나눠, 그냥 숫자로 써. 자, 감염된 사람은 1명이야. 비감염, 감염 안 된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만 감염됐으니까 안 된 사람은 99명이야. 되시죠? 자, 그럼 한 번 검사했는데 두 번 다 양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은 90% 확률로 양성이 나와. 그렇죠? 한 번 검사했을 때 90 해갖고 양성 나와. 또 두 번 또 검사해야 되니까 또 90 해.
그럼 두 번째도 이렇게 하면 두 번 연속 양성 나온 사람이 되겠죠. 양성 감염자의 비율이 1 곱하기 90 곱하기 90이라고 되시죠. 자, 조건부 확률은 굳이 막 0.9 이렇게 쓸 필요 없다고. 어차피 비율끼리 나눠지는 거 확률이기 때문에 나눠지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필요한 그냥 자연수로 갖다가 써서 문제 풀면 된다고 되시죠. 자, 비감염자도 5%의 확률로 양성으로 판정돼. 그럼 99 곱하기 5 이만큼이 또 양성 판정됐어. 근데 두 번째 검사에서도 양성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곱하기 5를 해줍니다. 그럼 요게 바로 비감염자 중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의 숫자겠지. 되시죠? 그럼 이렇게 둘이 더한 것 중에서 진짜 감염된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90 곱하기 90 더하기 99 곱하기 5 곱하기 5 중에서 진짜 감염된 사람의 비율 요만큼을 찾아내라. 요런 문제죠. 그렇죠? 조건부 확률은.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게 전체다 생각하고 그 중에서 뭐의 비율 찾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냥 이 뭐뭐일 때까지 전체 사람 수 찾아주고 요 뒤에서 실제 감염된 사람들 요거를 분자에 갖다 적어주시면 된다고. 되시죠? 그럼 약분의 9로 이렇게 되고, 자 5로 또 약분해. 자 5로 또 약분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위에는 2 곱하기 18이니까 36. 여기는 36 더하기 11만 남으니까 47이겠네. 그럼 47은 36. 답도 더럽네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시죠? 두 번 검사하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두 번 곱해주면 돼. 그쵸? 각 검사가 서로 독립이래잖아. 그럼 그냥 90% 확률이라면 그냥 90을 그냥 갖다 곱해주시면 된다고.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을 풀어서 조건부 확률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